스티븐 킹 공포 스릴러 대가가 창조한 악당 10인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린다. 스티븐 킹이 묘사하는 악당들은 지독하게 비정상적이다. 편집증을 앓고 있는 광적인 팬에서부터 광견병에 걸린 게 인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 등 킹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 문학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악당들을 탄생시켰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악당은 킹 초기 작품에서 작품 전개의 긴장감을 조성해주기 위한 단체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킹의 경력이 축적되면서 악한들의 행위는 독자 혹은 관객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던져주는 소름 돋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영화로도 다수 각색된 킹의 베스트셀러들은 동정을 받는 주역 캐릭터와 기이한 부차적 캐릭터를 조합시키고 있다. 킹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악당을 통해 두려움과 상상력의 깊이를 탐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킹은 원작이든 각색한 영화이든 열성적으로 성원을 보내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다. 열성적 팬이 아니어도 킹의 원작에서 악당을 꼽아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만큼 강렬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악인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즈는 매주 주말 북섹션을 통해 킹의 원작을 꾸준히 소개해왔다. 여기에 소개되는 악당은 TV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원작에서 묘사된 것에 중점을 두고 소개하고자 한다. 최고 악당은 진정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주인공에게 진정으로 가공할 만한 장애물을 제공하고 있다. 원작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악당들 리스트를 엿보자. 1. 폭주기관차 블레인, 소설 황무지, 위저드 앤 글라스. 다크타워 시리즈 3번째와 4번째 작품에 등장하는 악한 캐릭터가 폭주기관차이다. 킹이 스스로 가장 이상하고 기억에 남는 악당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한 대상이다. 모노레일 기차 정면은 인간의 해골을 띠고 있다. 분홍색이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성기 때 귀족들의 전속 운송수단으로 각광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되어서 인간과 평이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원격 조종되고 있다. 기차 객실 내부는 첨단 기술로 꾸며져 있다. 내벽은 투명해지기도 하고 먼 거리 풍경을 확대시키거나 기차 외부 소리들을 객실 내에서 재생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이 계속 위험한 존재라고 암시하고 있다. 성인 블레인과 아이와 같은 작은 블레인이라는 두 인격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이지만 인간이 겪는 다중인격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작은 블레인은 성인 블레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성인 블레인은 작은 블레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 블레인은 점차적으로 포악한 성향을 드러낸다. 마침내 인공지능을 통해 러드의 기계 시스템을 장악한다. 열차에 탑승한 인간들의 목숨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처리해버리는 만행을 자행한다. 사람을 살 처분하는 것에도 실증을 느낀다. 이런 상태에서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수수께끼다. 롤랜드 일행과 마주친 성인 블레인은 수수께끼 대결을 통해 탑승객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다. 에디 딘이 넌센스 수수께끼를 던져 성인 블레인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마침내 에디가 마구 쏟아내는 농담들을 이해하지 못한 블레인은 논리 오류에 빠진다. 이 틈을 이용해 롤랜드와 에디가 무차별적으로 총알을 난사해 그를 파괴시켜버린다. 블레인은 괴로움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킹이 긴박한 설정을 담아낸 황무지와 이어지는 위저드 앤 글라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지시켜주는데 일조하는 악한 캐릭터이다. 2. 로즈 더 헷 닥터 슬립. 스티븐 킹이 샤이닝 후속작으로 발표한 소설이 닥터 슬립이다. 마이크 플래너건이 2019년 트레인스포팅 스타 이완 맥그리거를 대니 토렌스 역 레베카 페르구손을 악역, 보스 트루낫의 리더 로즈 더 헷으로 각각 캐스팅했다. 스탠리 큐브릭 전작 샤이닝은 악령이 떠도는 한적한 산장 호텔에 투숙한 소설사직 토렌스가 귀신에 홀려 가족을 죽이려 시도한다는 공포 스릴러이다.
아버지가 남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니 샤이닝 능력을 발휘해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돕는 닥터 슬립으로 지내고 있다. 우연히 강력한 샤이닝 능력을 갖고 있는 12살 소녀 아브라 스톤을 만난다. 샤이닝 능력자들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트루낫이라는 비밀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한편 바이올렛 한센이라는 소녀는 꽃을 따러 강가에 갔다가 로즈 더 햇을 만나게 된다. 로즈는 바이올렛에게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빈 모자에서 분홍색 꽃을 꺼낸다. 얼마 후 로즈의 동료들인 트루낫이 바이올렛에게 달려든다. 로즈 더 햇은 닥터 슬립에서 트루낫으로 알려진 뱀파이어 여성 리더이다. 킹은 샤이닝의 광기 어린 주인공 잭 토렌스에 대적할 수 있는 악인을 내세우기 위해 닥터 슬립에서 로즈 더 햇을 창작했다고 한다. 로즈는 강가로 놀러온 바이올렛처럼 심령 능력을 갖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사냥하는 뱀파이어이다. 로즈와 동료 트루낫은 희생양에 대해 증기, 스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로즈는 교활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인간 먹이를 사냥하는 교활한 포식자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고문한 뒤 먹이를 주는 장면은 소름이 돋는다는 지적을 들었다. 로즈는 샤이닝에서 이미 행해진 일을 반복하는 대신 아들 데니, 토런스와 아브라 스톤이 직면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위협을 제시하고 있다. 로즈는 닥터 슬립에 등장하는 최고의 빌런으로 지목받고 있다. 3. 커트 바로우 공포의 별장. 어린 시절의 일부를 살렘스 롯으로도 알려진 메인 주 예루살렘 롯에서 보낸 작가 벤 미어스. 25년 만에 돌아와 오랫동안 버려졌던 마스텐 하우스에 관한 책을 집필한다. 그는 곧 고대의 악마가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을 뱀파이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죽은 자들이 자행하는 역병을 중단시키고 마을을 구할 것을 맹세한다. 커트 바로우는 공포의 별장에서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 벤 미어스, 수잔 노튼 등 공포의 별장에 등장하는 주역들은 강력한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많은 뱀파이어를 처리하느라 분주하다. 그렇지만 바로우만큼 더 무서운 존재는 없다. 바로우는 도날드 켈러한 신부를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신부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도록 강요한다. 뱀파이어처럼 남의 피를 마신 켈러한 신부는 다시 교회로 들어갈 수 없다. 성직자의 신분을 교묘하게 파문시키는 행동에서 바로우가 시도하는 불길함을 전달시키고 있다. 바로우가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칼라한 신부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잔인하고 피해자를 무의미한 괴물로 전락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출판 비평가들은 바로우는 스티븐 킹 원작에서 등장하고 있는 희귀하고 가장 강력한 유형의 뱀파이어인 타이프 1, 타이프 1 뱀파이어라고 정의해주고 있다. 4. 빅짐 레니, 언더 더 돔. 제임스 빅짐 레니. 킹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른 많은 악당들과 달리 인간이며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약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빅짐은 외형적으로는 중고 자동차 판매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비밀리에 필로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천박하고 오만하며 권력에 굶주려 있다. 여러 사람을 살해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항상 옳은 일을 실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마을이 위기에 빠질 때 빅짐은 오직 자신과 위기가 자신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체스터밀 마을이 돔 아래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정부 당국이 돔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악당이지만 잔인한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5. 크림슨 킹, 다크 타워, 인솜니아, 블랙하우스. 스티븐 킹이 설정한 크림슨 킹은 다중 우주를 파괴하려는 악마적 존재이다. 크림슨은 인솜니아 및 블랙하우스를 비롯해 다크 타워 시리즈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적대자이다.
렌달 플래그 및 솜브라 코포레이션 등이 크림슨 킹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캐릭터와 회사 조직이다. 이들 배후 세력들은 크림슨이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악의 세력 중 한 명이 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악당이라는 수식어를 듣고 있는 크림슨 킹. 환상적인 다중 우주에서 펼쳐지는 다크타워 시리즈의 주요 악당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동시에 하트인 아틀란티스에서는 노란 코트를 입은 키 작은 남자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크림슨 킹은 작가 킹이 설정한 가장 강력한 악당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크림슨은 실제로 악질적인 행동에 가담한 적이 없어. 그저 악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대상이다. 6. 그레그 스틸슨 데드존. 데드존에서 그레그 스틸슨은 개를 때려 죽인 남자로 소개되고 있다. 반려견에 대한 잔인한 테러 행위는 그를 즉시 미워하기 쉬운 캐릭터로 부각시킨다. 스틸슨은 개를 죽이는 것에서 시작해 지역 정치에 참여한다. 미국 의회 의원이 된다. 이어 세계 최고 통치권자를 뜻하는 백악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틸슨은 정치 집회 중 건설용 헬멧을 쓰고 대기 오염 물질을 우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등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스틸슨은 대중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은 전통적인 정치인보다 유권자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스틸슨은 비행 청소년들의 행동을 교화시킨다는 명목을 들어 협박과 육체적, 정서적 고문을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니 스미스는 스틸슨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세계가 핵전쟁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스틸슨은 작가 킹이 설정한 여러 악당만큼 상징적인 존재는 아닐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실적인 적대자라는 것 때문에 강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7. 애니 윌키스 미저리. 애니 윌키스는 강박적인 팬덤의 위험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열성적인 독자가 일순간 작가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펼쳐주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폴 쉘던. 그를 최고 작가라고 생각한 애니. 미저리라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하는 통속 소설로 인기를 누리던 소설가 폴. 새로운 작품 구성을 위해 미저리가 죽는 것으로 연작 완결편을 마무리한다. 이런 결말에 불만을 품게 된 애니. 부상을 당한 폴을 침대에 묶어두고 발목을 부러뜨리는 등 온갖 물리적 고문을 가한다. 애니는 마약 남용 전력이 있다. 간호조무사 시절 많은 신생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가가 내린 창의적인 결정. 이런 결론에 대해 강적인 팬이 혐오감과 불만을 제기했을 때 작가가 예기치 않은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 공감을 얻어낸다. 미저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행동과 육성으로 제공하는 상황. 설명 덕분에 애니는 작가 킹이 설정한 최고의 악질 여성 악당으로 각인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미저리에서 예측할 수 없는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애니의 행동은 작가 폴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 애니 캐릭터는 1987년 킹의 소설이 출판된 이후 예술계에 실존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SNS 등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와 함께 일부 팬덤은 점점 더 독성이 커졌다. 유명 연기자, 가수, 작가 등에 대해 광적인 팬들이 제기하는 직접적인 증오심과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해마다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8. 잭 토렌스 샤이닝. 작가 지망생이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잭 토렌스. 겨울철 비수기 관리직을 위해 눈 덮인 콜로라도의 한적한 오버룩 호텔을 찾는다. 아내 웬디와 재능 있는 아들 데니와 동행한다.
나이 많은 요리사 미스터 홀로라는 아들 데니에게 희귀한 심령 세계에 대한 사연을 들려준다. 호텔 직원은 데니에게 동굴 같은 호텔에서 버려진 방에 대해 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37호실은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 잭은 호텔의 스산한 분위기에 휘말려 점차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이상한 사건과 소름 끼치는 환상으로 인해 가족들도 끝없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조용하고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잭의 머릿속에서는 가족을 희생시키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잭 니콜슨이 가족을 해치기 위해 일가라는 여기잔이 있다라는 대사는 가장 유명하다. 샤이닝에서 잭 토렌스가 얼마나 섬뜩한 존재인지는 이 대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잭은 폭설에 갇힌 오버룩 호텔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에 휘말려 증폭되고 뒤틀린 존재로 돌변하고 있다. 잭이 어린 시절 당했던 고통스러운 학대 이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환경이 그를 서서히 정신착란에 빠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오버룩 호텔 환경이 잭이 갖고 있던 내면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어둠을 향해 잭의 정신 상태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 잭은 중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에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는 악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잭은 알코올 중독, 집착,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다. 오버룩 호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초자연적인 영향이 합쳐져서 잭을 현실감 있는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 미저리의 애니와 비슷하다. 잭이 가하고 있는 위협이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9. 랜달 플래그, 다크타워 시리즈, 더 스탠드, 아이즈 오브 더 드래곤 등. 랜달 플래그는 맨 인 블랙, 마텐 브로드클록, 월터 오딘 및 그의 본명 월터, 패딕 등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플래그는 다중 우주에서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겉보기에는 패배했다고 해도 악은 현실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다. 플래그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뒤틀린 유머 감각,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때문에 그를 비교할 수 없는 악당으로 각인시킨다. 플래그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다. 더 스탠드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롤드 라우더 및 나딘, 크로스 등 주변 인물들 사이에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플래그는 여러 애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양한 성향을 드러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 더 다크타워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이 일말의 위안이 되고 있다. 10. 페니와이즈 그것. TV 영화로 방영될 당시 피해로 1990로 소개된다. 이 소재는 2019년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이 제임스 맥어보이, 제시카 차스테인 등을 기용해 스릴러 그것 두 번째 이야기로 공개한다. 1960년 헨리 바우어스가 주도하는 그리스 갱단.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소외된 집단은 광대로 변신해서 10대 소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경찰 마이크. 살인 사건 현장에서 옛날 살해된 조지의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 마이크는 옛 친구들에게 그것이 돌아왔음을 알린다. 그것은 30년 전 그들의 고향에서 발생한 유아 살인 사건의 범인.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피에로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다. 리치, 에디, 스탠, 비벌리 등 7명의 소년들. 어린 시절 모두 그것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30년 전 의기투합해서 그것을 제거했다. 그것이 다시 부활했다는 증거가 전해진다. 이들은 다시 공포로 빠져들게 된다. 작가 킹이 창조한 악당 중 가장 두려운 존재로 손꼽히고 있다. 춤추는 광대 페니와이즈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페니와이즈는 인간들에게
최악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존재이다. 강력한 괴력을 행사하는 외계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페니와이즈는 27년마다 메인주 대리 지역에 출몰하고 있다. 10대 어린 소년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나돌아 그는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알려진다. 페니와이즈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공포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평화 혹은 안정적인 현실을 질투하면서 이런 평온함을 뒤흔들어 버리는 악의 존재인 것이다. 킹이 고안해낸 악당 중 페니와이즈는 가장 잘 알려진 캐릭터이다. 킹의 원작 소설이나 텔레비전이나 혹은 각색된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는 이들도 페니와이즈는 심리적인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는 강력한 악한이다. 원작에서는 그것인 페니와이즈가 지구에 도착한 사연과 여러 세대에 걸쳐 대리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과정을 들려주고 있다. 배경 이야기는 흡사 우주적이고 거의 추상적인 느낌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니와이즈는 스티븐 킹이 창작한 가장 위대한 악당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